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10번째 지역인 파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50만 명의 시입니다. 파주는 한자로 언덕파, 고을주를 쓰는데 의미는 언덕이 많은 고을이란 뜻입니다. 북서쪽으로는 북한의 장풍군, 개성시와 접하고 있는 접경도시이며 최전방 군사도시입니다. 2000년대 이후 헤이리 예술마을과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서고 2010년대부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고 도시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파주는 조선의 역사 중 붕당이 태동한 서인의 정치적 발원지입니다. 파주 사면으로 불린 이들이 바로 송익필, 성온, 이이입니다. 이들이 파주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1560년부터 93년까지 주고받은 편지들을 송익필의 아들 송치대가 모아놓은 사면수간이란 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익필은 현재 파주 출판도시가 있는 심악산 자락에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성호는 파주 파평면 눌놀이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이는 파주 파평면 율곡리에서 성장해서 율곡이라는 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붕당의 도화선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왕의 외척 심의겸의 묘는 파주 광탄면 신산리에 있습니다. 1611년 광해군 때 풍수가 이이신이 상소를 올려 한양은 귀운이 세하였으니 교화로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수와 미신에 미쳐있던 광해군은 2품 이상 관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홍구를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비변사를 시켜 비밀리에 교화천도를 추진하고 교화에 궁과 성을 쌓아 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결국 신하들에게 들켜 이 문제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1895년엔 23부제 시행에 따라 한성부 파주군이 됐고 1996년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했습니다. 1904년에 파주군청이 들어서고 1906년 경의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문사는 파주의 중심지 기능을 준해면으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문산 코앞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설정되었고, 결국 문산이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학교들이 교화군의 중심이었던 금촌으로 이전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운정과 교화 등의 일대가 크게 성장하여 파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2020년대 파주의 3대 중심지는 대규모 신도시가 자리잡은 운정, 시청이 위치한 행정중심지이자 주택단지가 밀집된 금촌, 그리고 군부대 수요와 경의선, 평택 파주고속도로에 위치한 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화동입니다. 교화동의 지명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중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금촌동입니다. 금촌동은 1905년 경의선의 개통으로 역 이름을 지을 당시 일본인이 주민에게 마을 이름을 물었는데 새마을을 쇠마을로 잘못 듣고 금촌으로 명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일설로는 이 마을에 금천이라는 냇물이 흘러 금천이 흐르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지명이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금촌동 출신 인물로는 가수 JYJ의 김재중, 방송인 황강희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동입니다. 운정동엔 옛날 교화읍 야당리에 샘이 잘 나는 우물 9개가 있어 구우물이라 불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지명을 물어 구우물이라 대답했더니 구름우물로 잘못 들어 생긴 이름이 지명으로 굳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는 문산읍입니다. 문산읍이란 지명은 서해의 밀물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흙탕물을 이룬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1990년대 이후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2014년 한자 지명을 문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산읍 출신 인물로는 배우 최무룡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원읍입니다. 법원읍은 법이리의 법과 원기리의 원을 따서 만든 지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조리읍입니다. 조리읍이란 지명은 공릉산 정상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사면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조리읍 출신 인물로는 가수 카라의 강지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광탄면입니다.
광탄면이란 지명은 양주군의 백서급과 광정면에서 흘러내려오는 각각의 하천이 이 지역에서 문산천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넓은 여우를 이룬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광탄면 출신 인물로는 국회의원 심상정, 축구감독 조재진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원롱면입니다. 원롱면이란 지명은 이 지역의 명산인 원롱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원롱면에는 2007년에 LG디스플레이와 원롱역이 들어서기도 했으나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개발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원롱면에는 1인 가구수가 많아 세대당 인구수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평균 1.25명으로 서울 신림동과 함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롱면 출신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조소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단면입니다. 장단면은 임진강변 일부 지역에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의 부재 및 민간인 거주마을이 없어 실제 거주 인구는 없습니다. 2004년 개봉 영화 태극기 휘날림에서 주인공 형제가 헤어지게 된 장소로 나옵니다. 열 번째는 적성면입니다. 적성면이란 이름은 이 일대가 국경지대의 요지이기 때문에 성이 많이 있었다 하여 유래했습니다. 적성면은 2011년 개봉 영화 조선명탐정 1의 배경무대이기도 합니다. 11번째는 파평면입니다. 파평면은 고구려 시대의 지명인 파의 평사현을 신라시대의 파평현으로 개칭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파평면 출신 인물로는 조선시대의 영의정 윤원영, 가수 윤도현이 있습니다. 12번째는 탄현면입니다. 탄현면은 탄포와 현내에서 앞글자를 따 유래한 것입니다. 2018년 개봉 영화 버닝에서 남자 주인공의 집이 탄현면 마누리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역사의 10번째 파주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도 이어서 경기도 둘러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